제가 녹화를 안 누르려다가 큰일 났네요. 어떡하죠? 오늘 수업 들으신 분들은, 괜찮은데, 지금부터 녹화가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큰일 났네. 앞에, 앞에 있는 거는 그냥, PPT만 보셔야 될 것 같은데, 큰일 났네요. 녹화를 못했네. 큰일 났네. 네. 자, 다 들어오셨나요? 지금부터는 이제 좀 졸리시죠? 피곤하고 졸리시죠? 그죠? 네. 지금부터는 이제 동영상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예, 조금만 참아주세요. 네, 맞아요. 지금 옆에 뭐 먹을 거 두고 드시면서 수업 들으셔야 돼요. 이렇게 당 딸리고 하기 때문에 드시면서 해야 돼요. 예. 아, 자, 예, 보겠습니다. 자, 자아통합감을 달성하게 하는 3단계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짤 때 어떻게 짜면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네, 보시자면, 이제 회상요법을 하실 때, 먼저 과거를 돌아보게 하는 프로그램을 합니다. 과거를 돌아보는 것. 그래서 요거는 이제 나의 인생 여정, 우리 첫날 수업했을 때 추억 빙고 했던 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뭐, 첫 월급을 탔을 때 뭐 이런 것들 했었죠.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는 그런, 그런 내용을 기획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여정, 인생 여정, 그리고 중요한 선택들, 뭐 결혼이라든가 중요한 선택들이 있죠. 뭐 이사, 뭐 진학,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죠? 그리고 성취와 실패를 성찰하고 의미를 찾는 그런, 어, 부분인데요. 여기에는 회상요법, 그다음에 이제 우리 인생 곡선 그리기 하셨죠? 기억나시죠? 네. 인생 곡선 그리기는 아마 이제 수업을 진행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아주 많이 아시는 부분이고요. 만약에 이제 나는 인생 곡선 그리기를 잘 모른다 이렇게 하시면은 유튜브나 그죠? 이제 네이버에 들어가시면 인생 곡선 그리기 어떻게 하는지가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보시고 인생 곡선 그리기는 꼭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되게 이제 효과가 좋습니다. 해보시면 저는 이제 인생 곡선 그리기 해서 하다가 몇 분 우세요. 꼭. 과거의 옛날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제 그죠? 감정이 막 올라오고 이렇게 하면서 특히 저는 이제 심리와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까 조금 더 그런 분들이 많으신데 그 과거를 회상하는 부분이 되어야 우리가 이제 과거로부터 갇혀있는 과거로부터 벗어나는 것들이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인생 곡선 그리기는 꼭 하셨으면 좋겠고 그 추억 빙고는 우리 제가 첫 번째 1차시 PPT 소개에 있을 거니까 그거 보시고 이제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걸 통해서 어떻게 현재를 수용하는 형태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내가 그냥 딸려갔던 것이 아니라 나의 선택, 그죠? 그 결과가, 그죠? 그거를 그대로 이제 받아들이고 지금의 나를 인정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의 나의 선택과 그런 부분들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현재도 굉장히 힘들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감사일기나 자기 용서편, 내가 그때 그런 판단을 했던 것, 뭐, 그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활동으로 현재 상태를 수용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 심리 쪽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자녀에 대한 부분들을 할 때도 많아요. 저도 이제 좀 일찍부터 일을 하다 보니까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늘 했던 말이 빨리, 다이팅 빨리빨리 늘 입에 달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을 굉장히 좀 많이 들복 같던 엄마거든요. 그랬는데 제가 이제 우리 큰 아이가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이제 어, 심리를 처음 이제 배우면서 제가 이제 아이에게, 어, 제가, 제가 화나고, 속상하고, 막 정말 이제, 그럴 때마다 제가 좀, 자식 중에서도 조금 만만한 자식 있잖아요. 솔직히 우리끼리 하는 말로. 예. 그래서
우리 큰애가 좀 순하고 좀 그런 편이에요. 좀 그래서 큰애한테 그렇게 화를 좀 많이 냈던 것 같아요. 작은 애는 조금 까칠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못했는데 큰애한테는 많이 그랬던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제가 그 심리 상담 수업을 듣고 난 다음에 아이한테 와서 이제 그 용서, 용서의 편지 쓰기 뭐 이런 것들을 했는데 와서 이제 미안하다. 엄마 그때는 정말 이제 내 감정 때문에 니한테 참 힘들게 한 것 같아서 정말 미안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 우리 큰아이가 막 펑펑 우는데 제가 그때 내가 이렇게까지 했었구나. 그러니까 아이한테 얼마나 이제 이게 그러든지 그 이후로도 많이 싸웠어요. 우리 큰아이하고 싸우기는 많이 싸웠지만 그때마다 이제 그게 빨리 회복될 수 있었던 부분이 같아요. 아까 전에 엄마가 좀 너무했던 것 같아요. 미안해. 이 작업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자기 용서하는 것들이 쉽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그 미안하다는 말이 입에서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한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아이한테 용서해, 그죠? 나의 잘못으로 인한 아이에게 그런 부분이었으니까 그런 활동들이 굉장히, 그죠? 우리가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수십 년 동안 쌓여있던 그런 마음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게 배타지지가 않아집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함께 이제 현재 수용하기를 하면서 감사일기를 먼저 쓰게 하시고 그리고 자기를 용서하는 그런 편지를 쓰게 하시는 것을 거치고 난 다음에 이제 그게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미래 준비하기로 넘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기획을 하실 때 그래서 삶의 의미와 이제 그 레거시를 정리를 하고 남은 시간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거죠. 내가 앞으로 의료는 어떻게 할 것이며, 그리고 우리가 혹시 그 이제 뭐 나의 장례식 준비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도 들어보셨죠? 뭐 살아있는 상태로 우리가 내가 죽고 없는데 장례식을 하면 뭐해? 뭐 이런 분위기들도 꽤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살아있는 상태에서 내 장례식을 내가 준비를 하겠다라는 그런 것들도 있어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내 장례식을 기획해 보는 것도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많이 하는 것이 버킷리스트 작성입니다. 내가 꼭 해보고 싶은 거. 그 속에는 이제 아까 뭐 우리가 관계가 나쁜 이제 뭐 자녀와의 관계 아니면 친구와 정말 이제 진짜 원수가 된 친구와의 관계를 뭐 해결하기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어. 어디 가고 싶은 것, 뭐 내가 그동안 과거에 묶여있던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이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버킷리스트 작성, 그리고 레거시 계획, 이것을 이제 오디오, 이제 본인의 휴대폰에 녹음하는 그런 형태로 이제 오디오 레터 같은 활동들을 해 보시면서 이제 미래를 준비하기로 연결시키시면 자아통합감을 이제 증진시키는데 굉장히 효과적이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과거를 돌아보는 것,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 프로그램으로 현재를 수용하는 것. 그리고 나중에 이제 미래를 준비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시면 자아통합감을 이제 증진시키는 데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회상요법의 실제 사례입니다. 실제 사례인데요. 이 회상요법에 요게 이제 어떤 경로당에서 진행하는 것인데요. 이제 매주 화요일 추억의 날을 운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참여하신 분들이 옛날 사진이나 옛날 물건들, 특히 못 버리시는 거, 내가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것들이 있죠, 그죠? 그래서 요걸 가지고 와서 뭘 했느냐 하면 321 규칙으로 이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습니다. 3은 여기에서 세 가지 배움, 그죠? 그리고 2는 감사, 그다음에 1은 전하고 싶은 말. 어르신들 말씀 잘 하시는 분들은 한번 이제 말이 터지면 쉴 새 없이 계속 되시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3일 규칙을 가지고 이야기 나누기를 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짧게 짧게 유지하도록 하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이게 너무 길어지면 어떠냐면 한쪽에 쏠리게 되기 때문에 짧게 짧게 한 2, 30분 정도씩 2, 30분 정도에 끝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끝날 수 있도록 시간을 배분을 함으로써 이제 그리고 이제 마무리는 긍정적으로 끝낼 수 있도록 약간 유도를 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부정적으로 끝나는 것보다는 긍정적으로 끝날 수 있도록 좀 도움을 주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항상 좀
이렇게 유머와 밝은 분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웃으면서 진행하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나는 그 얘기하는 거 싫어요라고 싫다고 하시는 분들은 억지로 이렇게 말씀 안 하시도록 하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자기의 이야기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남의 이야기를 듣다가 보면은 본인도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근데 마음의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러면 다음 시간에 할 수 있도록 할게요라고 하면서 이제 심리적인 안정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 프로그램을 구성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물건을 가져와서 321 규칙으로 세 가지 배움, 두 가지 감사, 한 가지 전하고 싶은 말. 여러분들이 하실 것 같으면 111로 하셔도 해요. 이제 어르신들이 많으신 것 같으면, 그죠? 한 개씩 해도 시간이 2, 30분 동안 10분이 한다라면 1분씩 해야 되니까 굉장히 많이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 3일 규칙으로 이렇게 저는 진행을 했는데, 이제 여러분들 이제 문화지도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이제 탄력성 있게 운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액티브 주니어, 자, 액티브 시니어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할 건데요. 액티브 시니어란 어떤 사람을 말하는가? 액티브 시니어는 이제 우리가 은퇴를 하고 난 다음에도 활발하게 사회 활동과 여가 그리고 소비를 즐기면서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5, 60대 이상의 시니어 세대를 의미합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나이만으로 구성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생활 방식과 가치관에 따라서 정의되는 새로운 노년층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이게 이제 액티브 시니어들의 특징은 뭐냐면 좀 도전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경험과 학습에 적극적이고 자기를 위해 자기 개발에 굉장히 이제 투자를 하시는 편이고 그리고 내가 액티브 시니어가 되려면 첫 번째 건강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 운동과 식사, 뭐 식이 관리에 관심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대체로 이제 스마트폰이나 SNS 같은 디지털 기기의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동료 집단과 함께하는 활동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인데 영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세상에는 하고 싶은 일도 너무 많고 가보고 싶은 것도 너무 많고 또 이거를 최대한 즐기고 보고 다니고 싶어서 오래 살고 싶다는 생각은 지금도 변함은 없습니다. 내가 나를 완전히 사랑할 줄 알고 또 내가 좋아하는 게 무엇인가를 알고 꿈이 문화 무기는 영원한 청취다. 돌아가고 싶냐 하는 질문을 받는다면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이 인생에서 가장 전성기라고 생각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네, 멋있죠? 그죠? 예, 액티브 시니어는 이제, 이렇게, 젊은이 못지않게, 그죠? 이제 자신에 대해서, 자기를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이 연령대는 다 달라 보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내가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액티브 시니어라고 합니다. 네, 볼게요. 자, 액티브 시니어를 위한 프로그램을 설계를 할 때는 일단은 활동적인 프로그램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이분들은 이제 주로 복지관 같은 데 많이 오시고요. 도서관 같은 데 많이 오시는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은 이제 그 신체적이고 인지적인 활동이 통합된 그런 프로그램을 설계해서 내가 좀 새로운 걸 한다라는 걸 즐겨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조금 새롭게 새롭다는 느낌이 들 수 있도록 구성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선택권을 제공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내가 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단계별 미션을 구성을 해서 좀 작은 성공의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활동 과정과 결과물을 이제 공유하는 그런 이제 장치를 마련하시는 게 훨씬 더 이분들하고 진행하시는데 좀 유리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행 도구로는 이제 스티커, 보상 차트나 활동 사진, 기록
이런 것들 영상 기록 같은 것들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그런 우리가 끝나고 난 다음에 뭐 그 완성 증서라든가 뭐 칭찬 카드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준비하시는 것도 좋고요. 그다음에 난이도별 미션 카드를 해서 조금 이렇게 약간 내가 젊은 층 같이 느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구성을 하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이런 것도 좋아하십니다. 음성 메모 남기시거나 오디오 메모 같은 거 남기시는 거 좋아하고요. 영상으로 남기는 것들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기는 이제 좀 소규모 그룹 활동으로 이렇게 서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 진행하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자, 요거는 지나가고, 네. 예. 자, 요거는요, 이제 경로당에서 수업을 하실 때 조금 몸을 움직일 수 있는 곳들로 제가 구성, 이렇게 찾아봤거든요. 자, 한번 보시면, 요거는, 네, 신체 활동을 좀 적절히 섞어서 하시는 게 훨씬 더, 네, 운영하시기가 편하실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르신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브라보 쌤입니다. 오늘은 페트병으로 어르신들이 간단하게 즐길 수 있는 게임을 해보겠습니다. 게임을 통해 팔의 힘을 조절하며 팔의 근력을 키워보겠습니다. 먼저 페트병에 털실 공넣기 게임을 해보겠습니다. 준비물을 알아보겠습니다. 게임을 하기 위해서는 도구가 필요합니다. 털실을 손에 감아서 뺀 다음 가운데를 고무줄로 묶습니다. 양 끝을 가위로 잘라서 방울을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는 털실 끝을 페트병 입구에 넣고 뚜껑을 닫아서 게임 도구를 준비합니다. 이 게임은 혼자서 하시는 게임으로 각자 앉은 자리에서 페트병 뚜껑을 닫고 털실 방울을 챙겨서 안에 방울을 담으시면 됩니다. 제가 먼저 시범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게임이에요. 그럼 게임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편을 나누어 앉으셔서 페트병 달리기 게임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준비물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물이 3분의 1 정도 채워진 페트병의 아랫부분에 끈을 묶어줍니다. 저는 여기 살짝 들어간 부분에 끈을 묶었습니다. 물병 2개를 같은 선상에 놓습니다. 그리고 시작점이 되는 이 선에 뒤에 각 팀에서 한 분씩 나오셔서 앉습니다. 그럼 시작과 함께 물병을 쓰러뜨리지 않고 빨리 끌어오는 팀이 승리하는 게임입니다. 만약에 물병이 쓰러지면 쓰러진 그곳에서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제가 시범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게임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와, 너무 잘하셨습니다. 다 같이 박수 한번 칠까요? 박수! 자, 네, 이제 이 게임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이제 보시다시피 난이도 조정은 이제 연세 이렇게 지금 경로당에 수업을 가신다라면 난이도를 조금 더 느슨하게 좀 더 쉽게 하시고 서서 할 걸 앉아서 한다라든가 조금 이렇게 조절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이런 이제 그 근력이나 이렇게
근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키울 수 있는 그런 게임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도구들은 이제 보시면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이런 정도들은 이제 활용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기도 하고요. 쉽게 여러분들이 또 진행해 보실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걸 준비를 했는데 또 좀 여러 가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한번 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르신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브라보쌤입니다. 오늘은 탱탱볼을 가지고 다 함께 즐기실 수 있는 게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게임을 통해서 집중력과 소근육을 발달시켜 보겠습니다. 먼저 탱탱볼 숟가락 옮기기 게임을 해보겠습니다. 이 게임에서는 숟가락과 탱탱볼이 필요합니다. 먼저 양손에 숟가락을 잡아주세요. 그리고 숟가락으로 탱탱볼을 들어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올리셨죠? 이렇게 올리셔서 가운데 있는 숟가락에 탱탱볼을 옮겨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거를 조심스럽게 그릇에 다시 내려놓습니다. 숟가락 위에 있는 공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게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힘을 나눠서 탱탱볼을 종이컵으로 옮기는 게임을 해보겠습니다. 한쪽 손에 컵을 드신 다음에 옆에 계신 분에게 탱탱볼을 전달합니다. 그래서 이 계란판 30개를 먼저 채우는 팀이 이기는 게임입니다. 시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처음에 계신 어르신이 탱탱볼을 잡습니다. 잡아서 종이컵에 넣어서 옆에 계신 어르신께 전달을 합니다. 그러면 이 어르신은 이 탱탱볼을 가지고 계란판에 채우는 겁니다. 또 해보겠습니다. 반대로 채워진 계란판에서 종이컵으로 탱탱볼을 전달해서 원래 바구니로 담아주시는 방법으로도 게임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꼭 종이컵을 반대손으로 잡고 옮기셔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고 다음 거 볼게요. 네. 요거는 네. 그 할리갈리 저기 똑같은 이제 그 카드 뒤집기 게임입니다. 한번 보시면 네, 카드를 이번 시간은 동물카드 기억놀이 시간입니다. 이 놀이는 카드의 그림과 위치를 잘 기억한 뒤에 카드를 뒤집어 많은 카드를 획득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여러분들 앞에 16장의 카드가 있습니다. 어떤 동물이 있는지 이름을 잘 확인해 봅시다. 좋아요. 그럼 카드를 모두 섞고 뒤집어서 책상 위에 올려줍니다. 그리고 가위바위보로 순서를 정합니다. 이긴 사람은 먼저 카드를 2장 뒤집고 2장의 카드의 그림이 같다면 카드를 획득합니다. 만약에 그림이 다르다면 다시 뒤집어 둡니다. 번갈아 가며 놀이를 한 뒤에 카드를 많이 획득한 사람이 이기게 됩니다.
그럼 이번 놀이 시작하겠습니다. 어, 네, 그 인지 기능을 올려주는 부분에서 앉아서 할 수 있는, 그죠? 경로당에서 앉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거는 이제 뭐 카드 종류를 좀 다양하게 할 수도 있고, 예, 같은 그것만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아이들이 주로 많이 하는 그런 카드 게임입니다. 이건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이거 탁구공으로 하는 걸 많이 보셨죠? 그죠? 예,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죠? 볼게요. 오늘은 탁구공 계란빵 공부를 좋아요와 구독, Let's get it! 준비물은 탁구공 계란판 샌드위치입니다. 바닥에 샌드위치로 네모칸을 하나 만들어주세요. 네모칸 옆에 계란판을 놓아주세요. 탁구공을 네모칸에 숨겨서 계란판에 올리면 됩니다. 탁구공을 3개 연속으로 놓으면 이기는 놀이입니다. 가족이 함께하면 더 재미있어요. 이게 그 요양보호시설이라든가 주간보호센터 같은 데서 이런 거 많이 하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게 생각보다 재밌더라고요, 해보니까. 네, 생각보다 재밌게 할 수 있는 것들. 네, 색깔을 다르게 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빙고로 진행을 하는 그런 게임이고요. 네, 자, 요거는 이제 그 쇼츠로 풍선 게임입니다, 풍선. 자, 지금부터 우리 딱 10년만 젊어졌습니다. 안 들려? 20년? 좋아. 20년만 젊어졌습니다. 풍선을 띄우고 공을 옮기는 그 작업을 하는. 이거 생각보다 난이도가 좀 있죠, 그죠? 네. 좋아, 좋아. 네,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 게임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 다양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그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하시면서 게임이나 이런 것들은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내가 이제 적용을 할 때 난이도만 조절하시면은 요거는 대상이 전 연령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찾았는 것들은 이제 젊은 친구들이 하는 부분들도 있고, 연세 드신 분들이 하는 부분들도 있고 하던데, 다, 이게 뭐, 크기만 조금 조절하거나, 속도를 조절하거나, 뭐 서서 하는 걸 앉아서 하거나, 이런 식으로 좀 조절을 하실 수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웰빙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제 어르신들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에 좀 필요한 부분들이 우리가 이제 뭐, 여러 가지 강의를 듣는 것도 좀 필요하지만 이제 이런 영화나 이런 것들도 이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이제 몇 가지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몇 가지를 준비했는데 요거는 끝까지 보여드리진 않고요. 제가 조금씩 보여드릴 테니까 요거 보시고
유튜브에서 찾아보시면 보통 이렇게 찾을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리고 이런 동영상 같은 경우에 이런 영상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하고 같이 보기에 괜찮은 것인지 파악을 하시고 예, 같이 보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서 예, 준비를 했습니다. 한번 볼게요. 누군가를 기다리듯 기분 좋은 표정으로 꽃을 준비하는 할머니. 그리고 그런 할머니 옆에는 사랑을 듬뿍 주는 할아버지가 있었는데요. 이미 몇십 년의 세월을 함께했지만 마치 어제 만난 연인처럼 설레는 시간을 보내는 두 사람. 그런데 거울 속에 비친 할아버지의 정체가 어딘가 이상합니다. 할아버지의 정체를 아는지 모르는지 두 사람은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기 바쁩니다. 오늘도 할아버지와의 추억을 앨범에 기록하려는데 사진 속 찍힌 할아버지의 모습은 바로 그 순간 할머니에게 다시 춤을 권하는 할아버지. 그리고 이제 죽음의 도대체 수용에 대한 할머니가 부분을 함께하고 있는 다룬 이 그 할아버지의 영상인데 정체는 무엇일까요? 여기까지 보고 그 다음 거를 또 보도록 할게요. 네. 이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요거는 좀 찡하더라고요. 제가 요거 보면서 요건 같이 짧거든요. 요거는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 한 할머니가 드디어 서커스를 함께 보기로 한 약속의 날이 다가오고 하지만 나갈 준비를 다 마친 로봇 아들은 그만 처음 보는 광경을 마주하게 되는데 하지만 배터리를 아무리 넣어도 할머니는 더 이상 깨어날 수 없는 몸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할머니가 없어진 집에서 배터리가 다 닳아가는 로봇 아들. 그런 아들 앞에 할머니는 기다렸다는 걸 다시 나타납니다. 그리고 둘은 영원히 헤어지지 않을 그곳에서 꿈에도 그리던 서커스를 함께 보러 가게 됩니다. 현진 배터리스는 말레이시아의 한 대학교 프로덕션이 제작한 애니메이션으로 대사 한마디 없이 전체 극을 끌고 가지만 직관적이고 강한 여운을 남겨주는 작품입니다. 저는 네. 굉장히 찡하더라고요. 제가 이거 보면서. 그죠? 이게 정말 짧은 순간인데, 그말 없이, 그죠? 요거는 이제, 이거 보시면 울 것 같아. 그러니까, 보시면, 요거는 보다가 끊어서 넘기도록 할게요. 우시면 곤란해요. 이 밤에. 그죠? 네. 대충 어떤 느낌인지 오시죠? 그죠? 근데 이게 그 그림을 보시면, 이 영상을 보시면 굉장히 우리가 살아왔던 시대를 돌아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회상 작업을 하실 때 되게 좋으실 것 같고, 지금 제가 보여드린 영화를 보시면서, 어느 시점에 어떤 걸로 좀 넣어서 같이 보면서 이제 대화를 나누게 할 수 있는지, 생각을 끌어내게 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것도, 생각을 참 많이 하게 하는 이제 애니메이션인데, 같이 한번 요것도 짧게 보다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But I can't constantly rearrange my life for him. 에밀리우가 상을 뒤엎었습니다. I've finished my soup. You can go. 점점 정신줄을 놓아가는 아버지를 감당할 수 없었던 아들은 에밀리오의 아파트를 팔고 Hey, this is better than that old apartment, right? Goodbye, son. 요양원에 모시기로 했습니다. Greetings, fellow inmate. 룸메이트 미겔은 요양원 여기저기를 구경시켜줬습니다. Administration. If you're in there, it means you're in trouble. And the doctor, she needs prostate check. He's gone. The dining room. The gymnasium. 요양원 투어의 재미는 바로 수영장이었습니다. Oh, I didn't bring my swimming suit. It doesn't matter. It's not like you're going to use it. 하지만 수영장은 고객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 만들어 놓은 것일 뿐. 요거는 이제 그 한번 찾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건 넘어가고요. 요거는 그 일본 영화입니다. 일본 영화인데 앞에 부분만 잠시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끝까지 한번 나중에 찾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생각을 좀 하게 하는 화사한 영상이라서. 벚꽃 아래 네. 작은 빵집. 그곳에 웬 할머니가 찾아옵니다. 할머니는 빵집 사장에게 アルバイトって本当に年齢不問なの？私ダメかしら。 아르바이트 모집 공고를 보았다며 괜찮으면 이곳에서 일하고 싶다고 말씀하시는데요. 빵집 사장은 うち安いですよ。今時600円なんですよ。 체력이 많이 필요한 일에 할머니를 고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 시급이 적다고 돌려 말하며 거절 의사를 밝히고 お金大丈夫です。 판매하는 밥빵 도라야키를 할머니께 작은 선물로 드립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몇 시간 뒤 何か 할머니는 다시 가게를 찾아오시고 見ての通り、指が少し不自由なのね。だから、もう少し安くていいんだけど、200円。 시급 200엔이어도 괜찮으니 일하고 싶다고 강하게 말씀하시죠. 심지어 私、さっき、ここのどら焼き食べてみたのね。皮が、まあまあだったと思うのよ。だが、ちょっと、ちょっとね。 단팥 맛이 아쉽다며 당신이 만드신 단팥을 선물로 건네고 떠나십니다. ちょっと食べてみて。何ですか 요거는 좀 부분 잘라서 쓰시기 좋을 것 같아요. 부분 잘라서 쓰시기 좋을 것 같고, 요거는 이제 할아버지라는 이제 제목으로 나와 있는데, 이거 보면서 이제 제가 좀
아버지를 생각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남성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할 때는 이건 너무 확 와닿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보시고, 네, 영상을 한번 보시고 얘기할게요. 분들이 그렇게 말하더니 아이 싹 쓰러졌지. 뭐가? 뭐야? 뭐야? 아버지, 어디서 됐어? 이거 주세요. 형님한테 옆으로 와. 형님, 진짜로 팔았어야지. 여기 아프가 어떻게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알았어. 식사 잘 챙겨주시고요. 또 올게요. 저는 이제 그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한 10년 정도 혼자 계셨거든요. 이거 보면서 눈물 나더라고요. 진짜 우리 아버지가 이러셨겠구나. 혼자의 삶이 어떤지를 정말 이제 진짜, 이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남성 노인들하고 이걸 하시면서 이제 우리가 수업을 풀어갈 때 이야기거리가 이렇게 회상하는 장면이나 현재의 장면을 할 때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찾아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안내를 해드리는 쪽이었고요. 여러분들이 영상을 한번 쫙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쫙 보시면서 내가 수업을 구성할 때 자아 통합감을 높이기 위한 부분으로 어떤 부분을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까를 생각하시면서 한번 네, 살펴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이제 그 지금 자아 통합감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남성 노인과 여성 노인의 어떤 차이점, 자아 통합감에 있어서도 그렇고 특징들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이제 시니어 액티브라는 그 시니어 액티브에 대한 부분들도 한번 살펴봤는데 우리가 이제 그 수업을 통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내가 수업 이외에 이제 뭐 영화나 영상이나 뭐 여러 가지 자료들을 퍼서 오실 때 사용할 수 있는 도구, 그다음에 내가 이제 기본적인 어떤 이해 이런 것들을 하실 때도 조금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애니메이션 제목은요, 선생님, 요거 제가 이제 그 지금 우리 녹화된 거를 그 지사장님들한테 드릴 거거든요. 그러면 지사장님들이 이걸 파일을 가지고 드릴 거예요. 선생님들한테 들으시면 여기에 어 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나중에 제목을 따로 해서 뭐 올려드릴 지금은 제목을 찾아가지고 하기에는 꽤 많은 거라 가지고 예, 찾기가 그렇고 제가 제목을 혹시 못 받으신 분 있으신 것 같으면 다음 주에 제가 제목을 따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거는 제공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PPT 받으시면 아마 그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못 받으신 분 같으면은 얘기하시면 제가 따로 예, 그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음, 처음 애니메이션. 잠깐만요. 제가 여기 들수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영상도 보시고 이제 요건 되게 짧은 것들이거든요. 이거 말고 제가 조금 되게 무거운 주제들은 무거운 영상들은 뺐습니다. 일부러 너무 무겁고 이런 것들은 좀 뺐고 조금 같이 보실 수 있는 것들로 이제 구성을 해가지고 준비를 했는데
한번 이제 프로그램을 기획하시고 이제 준비를 하실 때 참고하셔서 사용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혹시 오늘 이제 수업을 들으시면서 뭐 궁금하신 점이나 아까 애니메이션 제목은 제가 나중에 올려드리도록 하고요. 다른 것 궁금하신 거 있으면은 질문해 주시면 제가 대답해 드리도록 할게요. 없으시면 제가 오늘 수업을 너무 잘한 걸로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밤늦게까지 고생 많으셨고요. 그럼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쓰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음.